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5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보실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지난주에 6월 26일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서 349.67 라인 넘어서서 351.47까지 신고점 만들었죠. 신고점 만든 다음에 바로 빠져서 월요일은 휴장이었고요. 화요일, 수요일 빠졌다가 다시 목요일에 올랐다가 다시 갭 하락으로 시작해서 살짝 양봉 만들고 끝났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여기서 완전히 이미 지난 금요일에 그 전주에 저항 받아가지고 쭉 빠진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도지 만들고 여기서 이 트렌드 라인 지지 받은 상황이었고 개발학으로 다시 시작을 해서 더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이 트렌드 라인이 기준점으로 작용했었다는 거 수요일 목요일엔. 그리고 나서 다시 개파락으로 나와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패러렐 프라이스 채널의 패러렐 프라이스 채널의 그 아래쪽 거의 상한선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 두 개를 분리해서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잘 드렸는데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프라이스 채널이 있었는데 그게 깨지면서 새로운 프라이스 채널을 형성을 하나 싶었다가 그게 깨지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은 상태라서 만약에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게 되면 위쪽에 새로 익스텐디드 프라이스 채널이 워킹을 하는 건데 지금 상태로서는 여기서 지지를 받긴 받았는데 여기 내려와서 더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전고점이 다 깨졌기 때문이죠. 여기도 깨졌고 여기도 깨졌고 그래서 여기선 조금 장이 무겁다고 봐야 될 텐데 밑에 지지선들이 좀 놓여 있어서 아마 323.41 정도까지 빠졌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뭐 이 정도 다시 말해서 323.41이랑 344.30 이 사이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은 이 익스텐디드 프라이스 채널과 원래 있던 프라이스 채널의 경계선이 굉장히 중요한 프라이스 레퍼런스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은 지난주에 고점 치고 내려와서 끝났고 월요일에 살짝 올랐지만 화요일 날 빠졌고 목요일 날 다시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그 같은 레벨까지 올라갔다가 금요일 날도 개발하겠다가 양봉은 만들었지만 그 목요일 종가에 비해서 빠진 상태로 그렇게 장이 마감됐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것은 이 프라이스 채널, 되게 얇은 프라이스 채널을 계속 따라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고, 여기서 이 위에까지 닿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고점 밑으로 내려오고, 여기 이 고점이 신고점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고점이 다시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으로 워킹을 하면서 여기를 뚫지 못하는, 그래서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하고 내려온, 그래서 신고점은 여기가 됐지만, 신고점은 만들었지만, 뭐, 여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 신고점은 만들었지만, 이 신고점이 큰 의미가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그리는 걸로 하고, 이 레벨이, 계속 유지가 된다. 186.99. 그래서 신고점은 187.56인데 거길 넘지 못하고 다시 일로 내려와서 이 프라이스 채널이죠. 예, 이 프라이스 채널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고 수요일에 문봉도 이 밑으로 내려와서 182.94와 이 프라이스 채널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 이중 지지를 받아서 이중 지지를 받고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살짝 빠졌지만 그래도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갔다는 점을 특이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태로는 이 삼각형, 이 파란색 라인과 이 밑에 올라가는 플러스 채널의 로어 레벨의 이 사이에서 어느 쪽을 뚫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다음 움직임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살짝 얘도 살짝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살짝 잘못 그려졌네요. 이게 오토로 하면은 좀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따라서 올라가는 걸로 그 이 안쪽에서 형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프라이스 채널이 브레이크 다운 돼서 여기에 첫 번째 지지선이 있고 그 다음 지지선들이 있는 그런 상태로 갈 것인지 그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일단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 형성이 될 확률이 높지만 이걸 뚫고 올라갈 확률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프라이스 채널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알파벳 볼게요. 알파벳은 다른 주식들은 그래도 약간 상승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 금요일 이후에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안쪽에서 계속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지난 뭐 2주 전, 3주 전에 형성해 놓은 이 핑크색 레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공격을 하나 받지만 바로 빠졌죠. 그리고 124.50과 122.43 이 그 사이에서 화요일장이 형성되고 도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더 빠져서 핑크색 하단까지 도착을 했고 목요일에는 결국은 그것도 깨졌으나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 지지받고 다시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거의 중간까지 갔다가 갭 하락해서 시작해서 다시 천천히 뚫고 올라오는 어제 보여드린 그 금요일장이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형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구글도 거기에 기여를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2.43 라인이 별로 강하지 않아 보였었는데 이 사이에서는 왜냐면 여기서 뚫려고 바로 뚫려서 내려왔죠.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가고 갭 상승, 갭 하락이구나. 갭 하락을 하고서 다시 올라갔을 때도 뚫고 올라간 다음에 그대로 멈춰서서 이게 이전에 있었던 그런 그 강력함보다 좀 모자라나 싶었는데 결국은 종가도 여기서 부딪혀서 122.43 라인이 이 핑크색 레인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라이스 레퍼런스가 되고 있다. 124.50보다 더 강력한 프라이스 레퍼런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 위로 이제 다시 다음 주에 올라갈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에서는 항상 122.43 라인에 굉장히 많이 걸쳐 있죠. 몇 개 빼고는 다 걸쳐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이 주위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고요. 엔비디아를 보시면 엔비디아에서 너무 확대했군요. 뭐 밑에서 쭉쭉쭉쭉 치고 올라온 거는 이미 다 아시고 여기서 갭 상승한 것도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여기서 뚫고 올라와서 과연 여기까지 올라간 주가가 이 트렌드 라인에 막힐 것이냐 안 막힐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 결국은 한 번 더 올라갔지만 화요일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했지만 수요일 날 빠져서 거의 이 레인지의 상한까지 도착을 했으나 조금씩 내려오면서 이 상한에 수렴하는 그런 식의 패턴을 보였고요. 여기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확실하게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그게 깨지고 컨펌이 되면서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419.38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뚫린다면 모멘텀이 상당히 빠져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가파른 트렌드 라인에 깨지는 게 컨펌이 된 상태니까 만약에 얘를 얘가 누군지를 나중에 알 수가 없겠군요. 얘를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트렌드 라인에 올라가다가 그게 깨져서 컨펌돼서 내려오는 걸로 보이게 되겠죠. 그거 해놓고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프라이스 레벨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 포인트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보시고 나서 그 움직임을 판단을 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볼게요. 아마존은 여기 지난 금요일에 6월 16일에 여기서 이렇게 걸쳐서 과연 얘를 뚫고 내려올 수 있을 것인가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깨지는 걸로 컨펌이 된 상황이었고 그 다음 날도 같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두 개 다 도지 모양을 형성을 했고, 그래서 이 레벨, 이 밑에 있는 이 레벨을 뚫지 못하고 그래도 이 위에 걸쳐 있는 125.61 이 트렌드 프라이스 채널의 하하는 브레이크를 했지만 125.61의 이 프라이스 레벨을 뚫고 내려오지 못해서 어정쩡한 상황에서 목요일 날 다시 슈팅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레인지 그 프라이스 채널 안쪽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 보이지만 아직은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펌을 됐지만 3일 만에 바로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아직도 걸쳐 있는, 다시 말해서 이 프라이스 채널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직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런 상황에서 128.99 라인을 은연중에 깨버렸죠. 이 128.99 라인은 마지막 보루에 해당되는 거고, 이 위로 올라가면 딱히 눈에 띄는 그런 프라이스 레벨이 뭐 이 정도 아니면 이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레벨이 깨진 다음에 이 프라이스 채널을 따라 올라가고, 이 따라 올라가는 게 어떻게 될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따라서 올라가서 결국은 여기 있는 레벨들을 다 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요? 뭐가 있을까요? 얘가 누구죠? 133.57이죠. 133.57, 7호가 57입니다. 얘를 파란색으로 해놓을게요. 걸리니까. 이 정도를 뚫을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이거는 좀 약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워킹을 안 했으니까. 이 점은 여기에서 워킹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 위로 갈 것은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얘도 표시를 해놓을게요. 146.57. 또 57? 맞나요? 확실한가요? 네, 5757이네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거기까지도 봐야 되는데, 뭐 그 전에 이 뚫어야 될 게, 뭐 이건 이미 그 프라이스 채널 안쪽에 들어있으니까 이 레벨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뚫을 수 있겠지만, 이 위에까지 닿으려면 이 프라이스 채널의 상단도 뚫어야 되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언제죠? 7월 4일까지는 뚫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라간다. 그리고 내려온다면 뭐 여기 밑에 걸려 있는 다른 프라이스 채널들, 프라이스 레퍼런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뭐 거의 지뢰밭이죠. 근데 얘네들 다 중요한 애들이라서 놔두었었죠.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아마존이 굉장히 기세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테슬라죠. 테슬라가 지난주까지 거의 미친 듯이 올랐었는데, 그래서 6월 16일 날까지, 그래서 20일 날 월요일까지도 더 올라서 팔슬라도 깨고 올라가는가 했는데 화요일에 바로 빠졌습니다. 뭐 이게 뭐죠? 이거는 그냥 테크죠. 그래서 빠졌습니다. 바로 빠지면서 팔슬라 바로 깨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여기서 계속 걸치는 나름 중요한 프라이스 레퍼런스였는데, 이 레퍼런스에서 이 위에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갭 상승, 갭 하락이죠. 갭 하락으로 더 떨어지나 싶었는데, 다시 치고 올라가서 그래도 264.21 프라이스 레벨은 지켰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거죠. 그래도 팔슬라는 닿지 못하고, 금요일 날 다시 갭 하락해서 더 떨어진 상태로 끝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읽기가 되게 어렵죠. 왜냐면은 확 올랐다가 확 빠졌다가 다시 더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굉장히 큰 볼라틸리티를 보여주는데, 원래 테슬라가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할 때는
그렇게 큰 볼라틸리티를 안 보여줬지만 이 전에 보시면 얘네들이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떨어질 때도 화끈하게 올라갈 때도 화끈하게 올라갔었던 그런 볼라틸리티가 큰 종목이었는데 2023년 되면서 볼라틸리티가 좀 줄은 감이 있었죠. 그런데 다시 이런 식의 큰 볼라틸리티가 회복이 되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떨어질 때도 볼라틸리티 크게 떨어졌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 여기 고점 치고 이틀 이상 빠진 상태 마이너스죠. 여기서는 플러스로 만들었지만 목요일엔 다시 마이너스로 빠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 밑에 무슨 딱히 보이는 큰 지지선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7슬라 있고 6슬라 있고 뭐 이런 정도인데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해 보이는 트렌드 라인은 없어 보입니다. 뭐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굉장히 큰 레퍼런스라서 했지만 딱히 여기서 작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은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지는 않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려놨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하죠. 237.40도 여긴데 뭐 이거는 나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이에 뭐 걸렸던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 내려오면은 237.40 정도에서 지지를 한번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도 279.35 일단 8슬라 깨는 게 이렇게 쉬워 보이지 않고요. 깨고 올라간다고 해도 뭐 여기 있는 이 트렌드 라인 정도 저항선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로 저항선 보고 지지선은 이 밑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8슬라선도 저항선이겠군요. 여기 더블 저항 받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아 보이고 내려오는 것도 크게 걸리적거리가 게 없어서 237.40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지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볼게요. 메타가 이게 쉽지 않은데 왜냐면 볼라틸리티가 되게 작다가 커지긴 했는데 그 움직임이 굉장히 겹쳐 있죠. 그러니까 볼라틸리티 자체는 이전보다 좀 더 커졌지만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이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얘 말고는 올라갈 때 겹쳐 있고 또 여기서 작은 볼라틸리티 보여줬고 올라갔지만 이 두 개가 또 이 길게 올라간 거랑 또 겹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했죠. 그래서 금요일 날 여기까지 올라가서 작은 레인지가 여기까지 도착을 할 건지 봤는데 결국은 도착을 못했죠. 심지어 여기는 더블 저항선이었는데도 도착을 못하고 바로 월요일에 갭 하락했다가 다시 빠져서 올라갔지만 이전에 있는 고점까지 도착하지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에도 갭 하락이군요. 갭 하락해서 쭉 빠졌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갭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해서 결국은 289.01 라인. 이 라인이 왜 중요하냐고 말씀드렸냐면 이 전에 있는 이 그룹과 하나, 둘, 셋, 네 개의 다른 그룹에 이쪽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을 하는 선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 선에 결국은 닿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닿지 못했는데 하지만 닿기는 했지만 바로 거기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이고 살짝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온 상황이고 만약에 메타가 이거를 뚫고 올라간다면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겠죠. 여기 뭐 지지저항선들도 많고 중요해 보이는 레벨들이 많아서 그 안에서 계속 연결이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면 이 프라이스 채널을 따라서 올라가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걸려져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프라이스 채널들에 걸려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도 살짝 핀트가 어긋났네요. 오토로 하면 그런 게 좀 있네요. 얘를 이걸로 봐야 되겠죠. 이 트렌드 라인으로.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그리고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이제 이거는 아마 여기에서 앞에 있는 이 프라이스 레벨들이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고요.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해서 이
상단선이 저항선이 될 확률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빠진다고 해서 빠지면 지금 이 트렌드 라인에 밑으로 걸쳐서 이게 깨지지 않고 컨펌이 안 된 상태로 일단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올 확률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은 위쪽으로의 모멘텀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아직은. 그래서 빠지게 되면 뭐 이 정도 레벨 그리고 그 밑에 트렌드 라인들이 다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쉽게 쭉쭉 빠져내려오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일단은 올라가는 쪽으로 한 6대 4, 7대 3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한 6대 4 정도로 상승의 모멘텀이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도 7종목 다 잘 봤고요. 이게 7개 종목이긴 하지만 7개 종목들이 다 볼라틸리티도 크고 요새 굉장히 나스닥 그 오르고 내리는 거에 기여를 많이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세 종목만 봐도 현재 미국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에 트레이딩, 프로피터블한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전에 하루 전에 나오는 선물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선물 분석 이 동영상도 그게 사실은 제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트렌드 라인 그리고 프라이스 채널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마 그 동영상에서 더 많은 걸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톡은 아무래도 매크로스코픽한 영향, 그 회사의 상황 이런 거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다 그러면 테크 어널리시스 거의 무시하고 막 쭉쭉 올라가 버리잖아요. 물론 그렇게 올라갈 때 어디까지 갈지 어디서 반전할지 이런 거 잡아내는 게 테크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개별 주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그리는지를 확실하게 학습을 하시려면 그 선물 차트 그리는 것도 같이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봐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동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